그런 게 많죠. 이거 먹으면은 마치 뭐 머리 탈모가 해결되고 머리털이 막 이만큼 수북하게 날 것 같이 경쟁자를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평판을 해치는 행위. 이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네,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꼼수 없는 세상을 위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네요. 부정경쟁 방지법 상식. 부정경쟁 방지법 상식 결코 어렵지 않아요. 결코 어렵지 않은 상식 수준에서의 부정경쟁 방지법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란 게 뭔지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하게 경쟁하지 마라. 부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말 그대로 꼼수. 요즘 뭐 꼼수가 판치잖아요. 뭐 대입, 취업까지도 꼼수가 판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자본에 따라서도 이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꼼수를 부리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물건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때 뭐 보고 많이 사시죠? 리뷰, 댓글 이런 거 보고 사시는데 부정하게 경쟁한다. 예를 들면은 내 거에 대한 리뷰, 댓글을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진짜 물건 사서 리뷰를 쓰는 게 아니라 가짜, 허위 리뷰, 댓글을 단다거나 반대로 내 경쟁 업체의 댓글 리뷰를 나쁜 쪽으로 조장한다거나 뭐 업체를 쓴다든지 조직적으로 악플을 단다든지 이런 것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게 만들겠죠. 뭐 가짜 뉴스라든지 큰 틀에서는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부정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아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개념,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제 기업법이에요. 기업법. 사업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는 부정한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식재산, 지적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재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거 보급화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이제 특히 사업하는데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서 좀 활용하는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 법이 흔히 말하는 지재권, IP 요거랑 연관성이 좀 많습니다. 상표, 브랜드, 영업 비밀 등 기업의 지적재산, IP하고 사업 활동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한다. 꼼수 써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임승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법이다 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규제 대상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혼동 유발 행위. 혼동. 상표권에서도 혼동. 요거 이제 되게 따지잖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의 이제 만들어 놓은 브랜드 상표에 이제 무임승차 하는 거. 요거 못하게 하는데 부정 경쟁 방지법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호, 상표, 포장, 광고 등을 모방해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이제 라면 같은 경우 요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례를 하나씩 들어볼 건데 뭐 특정 라면 브랜드가 되게 떴어요. 그러니까 그 포장을 보고 해서 따라한 다른 회사에서 따라한 그래서 A라는 라면이 되게 이게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고객이 막 이거 꼼꼼하게 이거 다 들여다보고 사지 않을 거잖아요. 사놓고 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A 라면이 아니고 B 라면이더라. 그러니까 포장지의 색상이나 이 디자인 때문에 혼돈을 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포함이 되고, 또 광고, TVCF 같은 거 제작해서 이 매체비, TV에 틀고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제가 LG전자에서 주로 이제 신상품 기획하고 출시하고 이런 일을 할 때 광고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모델료 뭐 포함하면은 뭐 모델을 좋은 모델을 쓰면은 뭐 7억, 모델료 포함 광고 제작비만 뭐 5억에서 7억, 뭐 8억 이렇게 쓰는데, 그러고는 한 3개월 주로 이제 좋은 골든 타임에 이 광고를 이제 내보내는데 뭐 한 100억 씁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 씁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비 플러스 매체비, 이게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한 100억 정도씩 썼었어요. 그러면은 100억이란 돈이 말이 100억이지 이게 뭐 땅 파보십시오. 100원도 안 나오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고가 끝난 이후에도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제품을 찾게 되거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경우 구입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광고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요소예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남들이 이제 카피해서 광고를 비슷한 느낌으로 카피해서 이렇게 또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문제됐던 거는 거꾸로 애플 거를 LG가 표절한 게 아니라 LG전자의 15년 전 광고를 애플이 표절, 유사성 논란으로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하나의 주요 규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영업비밀 침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기술 정보, 경영 정보 이런 거 이제 비밀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고객 DB 같은 거, 고객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인데 이거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조 할매, 이 낙지, 뭐 이런 거 이제 원조 할매집, 뭐 원조 맛집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비밀을, 이 레시피에 대한 비밀을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과거에 있었냐면은 위장 취업,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이제 그 레시피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가서 차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은 그 앞에 설명드렸던 거랑 좀 연결되는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느 뭐 스트리트를 가면은 서로가 다 이제 막 내가 원조라는 말을 굉장히 남발하면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어쨌든 영업 비밀,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을 지키는 거, 이것도 이제 주요 규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위 표시나 허위 광고, 과장되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표시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하는 행위. 특히 이제 건강 보조 식품, 건강 기능 식품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죠. 이거 먹으면은 마치 뭐 머리 탈모가 해결되고 머리털이 막 이만큼 수북하게 날 것 같이, 그리고 이 비타민을 먹고 나면은 개운하게 뭐 매일 아침 일어나고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이런 허위 광고. 특히 이제 SNS 통해 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고, 줄줄이 적발되는 사례도 제법 있고, 때때로는 뭐 유튜버나 저 같은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제품을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공할 때 광고에 대한 가이드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허위 광고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규제 대상이다. 또 하나가 부당한 비방 또는 평파 훼손.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악플 같은 거, 근거 없는 악플 같은 거, 조직적으로 악플 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규제 대상이다 설명드렸는데, 경쟁자를 부당하게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평판을 해치는 행위,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 너무 이거 지금 문제잖아요. 방통위원장이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가 비어 있고 해가지고 이게 특히나 문제가 많은데, 이걸로 이제 경쟁을 부당하게 하는 거, 이것도 규제 대상이다. 네, 마지막으로 부정한 도메인 이름.
도메인 이름. 요즘 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 이름과 유사한 도메인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행위. 이런 거 이제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토어 도메인 분쟁에서 삼성이 졌어요. 삼성 폰 공식 이제 네이밍이 갤럭시죠. 갤럭시 스토어라는 도메인을 미국 회사가 쓰고 있었어요. 네. 금연 껌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이거 이제 거꾸로 삼성전자가 브랜드 악의적으로 사용한다. 우리 이제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드 세계적으로 많이 팔고 왕년에 잘 나갈 때는 글로벌 넘버원, 마켓쉐어 넘버원, 마켓쉐어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의 50% 이상 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뜯어놓고 봤더니 조정 신청 내고 이제 권리 주장했지만은 갤럭시 상표 실제로 삼성 갤럭시라는 폰을 이제 출시하기 전부터 상표 취득하기 전보다 5년 전부터 이미 선사형 갤럭시 스토어라는 건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요 같은 경우는 역 도메인 무단 점유. 갤럭시라는 도메인, 갤럭시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네 도메인 내놔, 내 거야. 요런 이제 취지로 법원에서 봤다는 거죠. 뺏어 쓰려는 이제 의도로 판단해서 기각했다.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커머스 시대고 다 이제 온라인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도메인 네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부정한 도메인 이름 등록하는 거, 유명 브랜드 이름 알파벳 하나 빠지고 오타 났을 때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이제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주요 규제 대상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세상에 꼼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꼼수를 없애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 지식을 조금 높여드리는 데 도움되고자 부정 경쟁 방지법 상식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